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에서 최근에 발표한 국내 테러리즘 그리고 이 조직적인 정치 폭력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입니다. 백악관 공식 팩트 시트 이걸 기반으로 할 거고요. 이 전략 핵심 내용이 뭐고 또 왜 지금 나왔는지 그 배경까지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최근 미국 사회에서 보면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폭력 이런 게 좀 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볼 이 문서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는 거죠. 특히 어떤 사건들을 근거로 이렇게 좀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지 그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럼 그 구체적인 전략,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NSPM이라고 하죠.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걸 딱 총괄하고 조율하는 핵심 역할, 그게 FBI 합동 테러리즘 태스크포스 JTTF가 맡는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 JTTF라는 게요, FBI가 주도를 해서 여러 연방기관, 또 주정부, 지방정부의 법집행기관 요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테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하는 그런 합동팀이거든요. 이 JTTF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새 전략은 단순히 그냥 폭력 행위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모든 단계, 이걸 다 아우르는 훨씬 더 포괄적인 접근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모든 단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개인이 이렇게 극단적인 사상에 빠지는 과정 있잖아요. 그 극단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조직원을 막 모집하는 행위, 그리고 자금 조달. 이게 좀 흥미로운데 이 문서에선 비정부기구, NGO가 연루될 가능성까지 딱 명시를 했어요. 거기에 관련된 금융 범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정치적 폭력이나 협박 행위까지. 말 그대로 그 전 과정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연방 정부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수사 범위도 이전보다 훨씬 넓히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사건 터지고 나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 폭력이 만들어지는 어떤 생태계 자체를 보겠다 이런 거군요. 와, 이거 상당히 좀 야심찬 접근인데요. 그럼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주요 부처들한테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들이 내려왔나요? 특히 법무부 장관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법무부 장관한테는 관련된 모든 연방 범죄 이거 적극적으로 기소해라 이런 지침하고요. 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임무가 주어졌어요. 이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이전에는 이게 국내 테러리즘이다 이렇게 명확히 보기 좀 애매했을 수 있는 행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직적으로 신상 터는 거, 그 덕싱이라고 하죠. 아니면 스와링, 허위 신고해서 경찰 특공대 출동시키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까지도 정치적 동기가 있다. 그러면 국내 테러리즘 우선순위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신상 털기나 스와팅 같은 걸 국내 테러리즘으로 본다고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스와팅은 말씀하신 대로 허위 신고로 막 특공대 보내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스와팅은 그거고요. 신상 털기는 특정인 개인정보 온라인에 쫙 퍼뜨려서 괴롭히거나 뭐 실제 위협까지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전엔 이런 게 뭐 괴롭힘, 명예훼손 이런 걸로 다뤄졌다면요. 이제는 그게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걸 단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로 보겠다. 그리고 대응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상당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예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지침의 또 다른 목적이 이런 행위들을 조율하는 조직이나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 패턴, 사실관계, 반복되는 동기 같은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폭력이 딱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겠다. 문서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패턴 인식, 이걸 통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거죠. 패턴 인식을 통한 예방이라 이거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더 나아가서 특정 단체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라 이런 권고도 있던데요. 이건 진짜 파급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그 국내 테러 조직 지정은요. 만약 되면 그 영향력이 정말 막대합니다. 그냥 딱지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해당 단체의 자금줄을 막 차단하고 은행 거래 막고 조직원들한테 법적 책임 묻고 이런 강력한 법적 조치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권고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재무부랑 국세청, IRS에도 관련된 지침이 있었죠. 금융 네트워크 차단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국내 테러리즘이나 정치 폭력에 자금을 대는 그 금융 네트워크 이걸 찾아서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IRS 청장은 그 면세 혜택 받는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데가 직간접적으로 정치 폭력이나 국내 테러 자금 지원에 연루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만약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법무부에 넘기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아, 면세단체까지요? 와, 이건 정말 자금줄을 뿌리 뽑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이전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수준의 압박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폭력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그 지원 시스템, 특히 자금 조달이라는 기반 시설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죠. 면세단체의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 이전 접근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조치인 거고요. 동시에 이게 또 어떤 활동까지가 합법적인 정치 활동이고 어떤 게
자금 지원 규제 대상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지점이죠.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이랑 국토안보부 장관한테 국내 테러리즘을 국가 우선순위 영역으로 지정하라는 지시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국가 우선순위 영역으로 지정된다는 건요. 말 그대로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랑 자원을 다른 분야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내 테러리즘 대응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선언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자원 배분을 약속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법 집행 강화하고 예방적으로 패턴 분석하고 금융 네트워크 차단하고 자원 집중하고 정말 다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핵심은 결국 폭력행위 자체를 넘어서서 그 배후의 조직과 자금, 그러니까 생태계를 정조준한다 이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점이 전략의 핵심적인 변화이고 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개별 행위자 처벌을 넘어서 그들을 지원하고 조직하는 시스템 전체를 문제 삼겠다. 이런 접근 방식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백악관은 설명하고 있을까요? 문서를 보면 최근에 정치폭력 증가가 이게 그냥 우발적인 사건들이 쭉 이어진 게 아니라 뭔가 조직적인 활동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을 근거로 들고 있나요? 네, 문서에서는 이 새로운 전략이 왜 시급하고 필요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점 심각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그러니까 9월 10일에 발생했다고 명시된 보수 논객 찰리 커크 암살 사건. 이걸 아주 끔찍한 정치 폭력의 예로 들고 있어요. 찰리 커크 암살 사건 말고도 대법관이나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들도 언급됐었죠. 그렇습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 그리고 2024년에 2번이나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 또 같은 해에 있었던 한 의료기업 고위 임원의 암살 사건,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정치적 폭력과 국내 테러리즘의 명백한 패턴이고 아주 심각한 위협이다. 이걸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공공질서나 민주주의 작동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서의 시각인 거죠. 암살이나 암살 시도 말고 다른 형태의 폭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시위 관련 폭력이라든가? 네, 문서에서는 소위 반경찰 또는 형사사법 관련 폭동 때문에 사상자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20억 달러 넘는 재산 피해가 났다. 이 점을 지적하고요. 또 2025년 1월 21일 이후로 이민세관 단속국 ICO원에 대한 공격이 무려 1000% 이상 급증했다는 점. 그리고 이 문서 발표 바로 전날에는 댈러스 IC 시설에 총격 사건이 있어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런 사실까지 언급하면서 위협의 강도나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문서가 제시하는 이 폭력의 근본 원인, 여기에 대한 관점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특정 집단을 겨냥한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문서의 주장은 이런 폭력들이 특정 대상을 아주 비인간화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서 결국 살인이나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어떤 조직적인 노력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또 법 집행이나 연방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시위 같은 데 참여하는 사람들을 막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조직원으로 모집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을 소위 반파시즘, 그러니까 엔티패시즘이죠. 그리고 반미, 엔티아메리칸 원칙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야 할 점은 이게 백악관 문서 안에 나오는 관점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지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단정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점. 네, 그 점을 명확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 문서가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지 그걸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문서의 핵심 주장은 방금 언급된 사건들이 그냥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조직적인 구조, 자금 네트워크, 사전 계획 같은 게 존재하는 더 큰 위협의 일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이번에 발표된 NSPM처럼 더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개별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자금, 또 이념적인 기반까지 포함하는 그 전체 시스템을 겨냥해야 한다. 이게 이 새로운 전략의 핵심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을 설명하면서 미국적 가치를 수호한다. 이 점을 유독 강조하는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이런 강력한 조치들을 어떻게 자유발언, 법치주의, 애국심 같은 미국의 핵심 가치들과 연결시키고 있는 건가요? 문서의 논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정치적 폭력이야말로 자유로운 의사표현, 시민의 권리, 법치주의, 애국심, 또 뭐 가족에 대한 헌신, 신앙심 같은 미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들, 이걸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위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폭력을 막고 뿌리 뽑는 것이 곧 미국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행위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죠. 네,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찰리 커크 사건을 언급하면서 급진 좌파, radical left라고 하죠.
이들의 선동적인 발언들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테러리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폭력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금을 대는 사람,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판사나 법 집행관을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발언도 소개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문서에 인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그에 대한 문서의 해석을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치 수호라는 큰 틀 안에서 이번 NSPM 전략 말고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다른 관련 조치들도 문서에서 같이 언급하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몇 가지 조치들을 같이 제시하면서 이번 전략이 좀 더 큰 그림의 일부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면요. 첫째는 애국심 고취 노력이에요. 아메리카 250 태스크포스 이걸 만들거나 시민 교육을 확대해서 국가적 자긍심과 통합을 강조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둘째는 자유 발언권 보호 강화 조치. 정치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누구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검열에 맞서 싸우겠다.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워싱턴 DC 질서 회복이나 특정 단체 지지정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셋째로는 워싱턴 DC의 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질서를 회복하고 주민, 연방 공무원, 민주주의 기관을 보호했다. 이 점을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티파 이걸 국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관련된 모든 불법 활동을 수사하고 해체하도록 연방 정부에 지시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전 조치들을 같이 쭉 나열하는 의도는 뭘까요? 이 조치들을 같이 제시함으로써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국내 테러 대응 전략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 나온 어떤 법 집행 강화 조치가 아니라 행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더 넓은 노력, 그러니까 문서에서 정의하는 그 미국적 가치를 수호하고 그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세력에 맞서려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전략이 일종의 정당성이나 연속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국가관이 발표한 조직적인 정치 폭력 위 국내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연방 전략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전략은 FBI의 JTTF를 중심으로 해서 폭력 행위의 자체는 물론이고 극단화, 조직원 모집, 자금 조달, 심지어 NGO 연루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그 근본 원인과 지원 시스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법무부, 재무부, IRS 등 여러 부처의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졌고 국내 테러리즘이 국가적인 우선순위로 지정되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또 이런 강력한 전략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찰리 커크 암살, 캐버너 대법관 및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IC 요원 공격 급증 같은 구체적인 사건들이 제시되었죠. 그리고 문서에서는 이것이 조직적인 활동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자유발언, 법치주의 같은 미국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고 애국심 고취나 자유발언 보호, 안티파 테러 조직 지정 같은 기존 조치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은 전적으로 백악관이 발표한 공식 팩트시트 문서에 기반한 것이고요. 저희는 그 내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특정 행위 패턴, 동기, 그리고 심지어 특정 조직의 지정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예방과 시스템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틀 안에서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나 합법적인 집회, 시위 활동과 폭력의 전조로 간주되어서 정부의 감시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활동, 이 사이의 경계선을 과연 어떻게 명확하게 설정하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경계 설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논쟁이나 법적인 도전 과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또 운영될지에 따라서 이 전략의 실제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백악관의 새로운 국내 테러 대응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